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1월 4주차였는데요. 1월 내내 주식시장이 하락하다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지표는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가 3%였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서 그래도 예상보다 물가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점점 떨어지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2%대로 들어왔는데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2%대이니까 이제 연준의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시장은 동결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동결된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3월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제 3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래도 5월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5월에 25bp 금리 인하 전망이 51%이고요. 50bp 내려갈 전망은 36%이니까 웬만하면 5월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유럽도 금리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1월 금리도 동결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4.5%로 상승한 다음에 지금 3번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데요. 유럽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서둘러 진행하지는 않겠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런 멘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지만 중국도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는 372조 원으로 주식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엄청난 돈을 투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중국 증시도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행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대비 0.3%가 상승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2,500을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약간 밀리면서 2,47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1월 내내 줄곧 하락하다가 드디어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의 계좌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인데요. 이번 주에 하나금융지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 종목 저번 주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사고 나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데 여하튼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올라와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저번 주에 매수했던 이유는 4분기 배당금과 1분기 배당금을 노리고 매수를 했던 것인데요. 4분기 배당금이 약 1,600원, 그리고 1분기 배당금 600원을 예상을 했으니까 합쳐서 2,200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3,000원 이상 올라가길래 제가 생각하던 배당금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이번 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44,1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 주가가 44,850원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하튼 하나금융지주는 다음 주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당금도 함께 공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공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하나씩 보면 현대차 이유비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금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시를 하였는데요.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 대비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저번 주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리츠 두 종목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약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아직 배당락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추가로 매수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여하튼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을 더 말씀드릴 텐데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선주 기준으로 8,500원을 4분기에 배당합니다.
4분기 배당 수익률이 7%가 넘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10%가 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2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니까요. 2월 27일에 보유를 하신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당금이 공시가 되고 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금요일에 11만 4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 고점이 11만 5,900원이었는데 지금 전 고점까지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저의 투자 일기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200주를 보유했다가 40주를 덜어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40주를 매수를 해서 현재 200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해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에 또 1분기 배당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각 주식수를 발표를 하였는데 약 404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전체 주식의 1.8% 정도 물량이 소각되는 것이니까요. 산술적으로는 주가가 그래도 2% 정도는 추가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 자사주는 2월 5일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이번 주에 큰 게 하나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ISA 계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법이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단말기 지원금을 늘려주는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지금 배당락이 나온 이후로 주가는 계속 49,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정말 시행이 된다면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해외 계좌 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이죠. JPI와 JPQ를 각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한 투 계좌에서 예수금의 달러가 남아있는 걸 이번 주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JPQ를 이번 주에 한 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커버드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JPQ는 5%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좌를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국내 주요 회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하고 올해 가이던스가 다음 주 증시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